심층적인 취재 이슈를 통해서 오늘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긴 하지만 마음만은 참 무겁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근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맞아요.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다운 반등 기대해보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키워드 갖고 오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미국 PMI입니다. 밤사이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신 경제지표가 아닐까 싶은데 결과치 어떻게 좀 나온 건가요? 결과치만 보면은 모두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온 거고 사실 간밤에 열린 미국 증시 3대 지수 낙폭 보면요. 상당히 조금 왜 3%나 떨어지지? 이번에도 큰일 나겠네 하고 걱정하실 분들 많은데 오히려 개장 초부터 같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낙폭을 많이 소위 말하면 말아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5,186.33으로 전거래일 대비 3%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S&P 500 개장 초에 5,120선 아래로 깨졌었거든요.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65선을 넘어갔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65선 넘어간 거는 제가 데이터 찾아보니까 2020년 3월 23일 그러니까 코로나로 세계가 휘청거릴 때 그때 수준까지 올라갔다 확 지금 빠지면서 35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도 높은 치지만 65보다는 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미국에 있었던 공포 심리가 약간은 진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인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PMI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PMI라고 하는 거는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단해서 물건을 미리 주문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경기 심리를 좀 확인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인데 다 50을 넘어섰거든요. ISM, 그러니까 구매관리자 협회 그리고 S&P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모두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면서 특히나 ISM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50을 밑돌았었습니다. 네, 밑돌았던 맞아요. 것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미국 경기가 걱정할 만큼 최악은 아닐 수 있나? 경기 침체 공포가 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내려갔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술주들이요. 지금 시간에 보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일제 상승했는데 이거는 그동안의 AI 투자 과잉에 흔들렸던 심리가 조금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제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보안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연간 매출 예상치도 높여 잡았거든요. 이거는 이 회사 매출은 지금 AI 수요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보는 AI 투자 과잉이라든가 AI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씻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미국장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오르고 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루시드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 증시 경제 지표 양호했단 말이죠.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시장? 물론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 봐도 극단적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세계 투자 심리가 이렇다면 우리나라도 당장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봐야 될 건 추세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 추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회복 국면에 들어와선 것 이거 정도는 우리 투자자들도 기대해 볼 만하고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가 좀 아무래도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심리들이 사실 월가에서 한편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최근에 있었던 거의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 있었던 검은 월요일 사태 어쩌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 역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 올라왔다가 이제 그 우려감이 확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은 또 볼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겠죠.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개장 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비트코인도 보니까 밤사이에 6개월 만에 5만 달러 선을 하회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금씩 보이는 스토리, 이야기들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바닥까지 온 것 아닌가, 단기 바닥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 말씀대로 한때 49,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증시 개장 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55,000달러 선에 근접했고 아마 지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 증시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자산군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장 종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역시 미 증시가 가리키는 바와 같은 지점을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채 수요가 많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팔란티어라든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버텨지고 있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등장할 어떤 좋은 지점에 와 있다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도 흐름이면은 단기에 크게 낙폭된 것,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월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 살펴볼 만하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위시해서 국내 장에도 어제보다는 오늘 심리가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유류세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이거 우리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확인된 부분은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검토라든가 정부의 고민이 왜 나오나를 따지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중동 얘기예요. 중동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대비 경보를 지금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란이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란이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 만났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완전 협력을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완전 협력하겠다라는 뉴스.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을 키우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으로 이란과 관련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란의 이제 프록시라고 합니다. 이란이 조금 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들이 이라크에 뭐 로켓 쏘고 한다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갈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불안이 사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등장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부분과 또 다른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중동 때문에 많이 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를 원래 8월 말까지 끝날 것을 조금 더 한 2달 정도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이 기재부 중심으로 조금씩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결국 지금 세수 감수에도 워낙 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가 확 미리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걱정할 정도로 지금 정세가 좀 불안하고 한편으로 볼 거는 유류세 인하가 추가 연장된다면 사실은 정유주나 이런 소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한편으로는 살펴보셔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물론 경기 침체 우려는 일부 조금 완화가 됐었을지언정 중동 리스크 고조 발발에 따라서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열어놓고 또 대응의 영역이니만큼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또 나오는지 여부 우리 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반등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패닉장에서는 믿을 건 숫자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숫자가 찍히는 쪽 오히려 박앤세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적 반등주 증권가는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있나요? 지금 증권가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다 보니까 실적 개선주를 좀 주목해보면 어떻냐라는 얘기들이 뭐 보고서 안팎에서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워낙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와도 이제 상통합니다만 일단 증권가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LX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 회사 갖고 있는 뭐 석탄 시황이라든가 컨테이너 운임 시황이라든가 이런 것 고점이 아니라는 논란 속에서도
실적은 지금 괜찮았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LX 인터내셔널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물류 부문 호실적이 계속해서 갈 것 같고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만 갈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배당을 늘릴 건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적어도 이것은 주가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방어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실적을 근거로 이 회사는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제 이제 장 마감 즈음 해가지고 원자현미경 업체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이 미세 검침 장비라든가 미세 장비 측면에서 이 반도체 경기 영향을 좀 타긴 합니다만 파크 시스템즈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매출이 447억 원, 전년 대비 한 13%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127억 원, 전년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장비 충고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하반기의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장이 어려울 때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투자가 조금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부진을 털어내고 2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우리 한번 실적이 좀 크게 턴한 종목들 한번 추려서 압축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